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회복에 국가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증시에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동시에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까지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3차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예산이 610조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자금을 쏟아내며 증시의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과매도 국면으로 진단하면서도 단기간에 외국인이 귀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조그룹과 소액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조그룹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 소액주주들은 오는 9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진우 회장을 해임하고 소액주주 측 감사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또 우리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주말 동안을 쉬시면서 조금은 회복하고 오늘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의 어두운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지금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60%, 코스닥은 1.81%로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상승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오늘도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더욱이 여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리스크 오늘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 몇 개밖에 되지 않는 모습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장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원정대 전국 투어가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가 됐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21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하는 업종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양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반도체 업황 고점에 대한 우려, 게다가 환율 급등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장 초반 상승세 보였는데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59% 내린 3,152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1.79% 밀린 102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여집니다. 저번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5,11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 전환했습니다. 현재 303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현재 5,82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이 97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511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 홀로 매수해주고 있죠. 개인이 1,705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보험주, 인터넷 은행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조선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안에 모더나를 비롯해서 화이자, 노바백신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제조사들의 주가 강세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4%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mRNA 백신 생산이라는 대형 호재를 앞두고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53% 오른 1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3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험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연이은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현대해상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 27.4% 올랐고요. DB손해보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7.2%, 영업이익은 10.9%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삼성화재도 호실적 발표로 52주 신고가 경신에 나섰다라고 하고요. 또 거리두기 연장이 손해보험사들에겐 호재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동량이 줄게 되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에겐 손해율이 개선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화재는 3.88%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2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B손해보험도 4%대 강세, 현대해상도 4%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승하는 업종,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 흐름 보여지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나이스 평가정보, 마이데이터,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7%대 오른 8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예스24 4%대 강세입니다. 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엑셈 역시나 3.54% 오른 4,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소 빠지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탄소 배출량 규제, 그리고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행정 명령과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대규모 투자 집행 등 여러 호재들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다소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8% 내린 6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8.97% 빠진 96,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이펙스도 현재 7.12% 밀린 7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조선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조선주들이 오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 등 조선주에 대한 또렷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부진 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들 종목 중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가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 3.73% 하락세 보여지고요. 현대미포조선 현재 5.91% 밀려나 7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3.61% 내린 7,74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영화테크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폐배터리 배출량이 증가세에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전기차 시장이 2012년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인 걸로 감안해 보면 올해 배출량 증가가 절대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죠. 영화테크가 폐배터리를 산업용 ESS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7.46% 오른 14,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시장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으니까요. 좀 저점을 찍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서 상승하는 업종들, 오늘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보험 관련주,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한 은행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관들도 코스피에서는 아까는 매수를 해줬었는데요. 매도로도 전환이 됐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SK하이닉스, HMM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서린바이오, LX세미콘, 셀트리온 제약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으로의 매수세가, 또 오후 들어서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선 서린바이오, 그리고 CIS, PSK홀딩스, 그리고 오후 들어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과 위메이드로의 매수세가 오후 들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들어와 주고 있기도 하고요.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큰 반등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양봉을 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악재 누적에 따른 하락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물론 오전 대비 오후 들어 이제 점심쯤 낙폭이 코스닥 3%대까지 좀 급락하긴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2% 내외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나와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지수 흐름, 물론 체감 장세 역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일 이 휴장 기간 동안 누적된 악재가 우리 증시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미국의 이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결과를 발표한 점, 또 거기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감, 또 휴일간 이 탈레반의 카불 점령 소식 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는 충분한 위력을 지닌 이슈였다라는 점이 우리 증시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증시에서 지난주 큰 폭으로 급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 외 여타 다른 종목들, 경기 민감주를 위주로 한 여타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여파, 또 우리 코스피는 물론 특히 코스닥의 급락세를 유발하는 모습 등이 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환율과 외국인 이 매도세,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오전 1174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177원대입니다.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온 측면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 등은 여전히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 시장은 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을 향후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관찰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마찬가지 특징적인 모습인데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승인감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강세, 그리고 모더나 백산 생산 개시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 하반기 해외 매출 기대감 등이 유입된 셀트리온 그룹주 등의 강세 등으로 업종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반등이 나왔던 사례 등도 투자자들의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을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 손해보험 업종의 강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 오늘 지수 급락 등과 더불어서 이 방어주 성격 등이 좀 결합되는 점 등과 더불어 2분기 효실적 발표, 그리고 또 올해 일반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양호한 손해율이 이제 실적을 견인한 점 등과 더불어 이 손해보험 업종의 강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의 강세 등이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시장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해보험 업종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로 전환이 된 종목들도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과 수급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지금 우리 시장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그동안 오랜 시간 또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 좋지 않을 때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긴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긴급 전화 연결해서 오늘 시장 점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양봉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전장에 급격히 좀 하락을 하게 됐죠. 거기다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소폭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0.74% 정도로 오늘 각각 1%,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코스피가 지금 8거래일째 하락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좋지가 않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지 좀 정확하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좀 심하실 텐데요. 몇 가지 요인들을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지수가 좀 빠졌었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집중된 매도세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요. 물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보여줬던 만큼의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 연결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강보합권을 유지를 시키면서 지수를 나름대로는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지수가 밀렸고 여타 다른 종목들은 버텨줬었는데 오늘은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여타 다른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 빠지면서 급락세를 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가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시아 증시를 둘러보면 일본도 한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도 한 0.8%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되느냐 반복된 질문을 보면 결국 빠르면 11월 달부터 시작될 미국의 테이퍼링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면 미국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보다는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미국에서 흘러나온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는 결국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이 아무리 위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놓은 날짜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그동안의 시장의 버팀목이었던 유동성에 대한 회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 환율의 급등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축,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버팀목이 되고 있는 환율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환율도 1,70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수출과 관련된 품목들,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반도체까지 전부 다 실적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월로 전망이 되고 있는 지금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지금 팔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 게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면서요. 또 지금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업황이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리스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음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도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고 사실 뚜렷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보다는 수급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이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설왕설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반면 외국계에서는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급이 꼬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수 관련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대거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작년에 2월, 3월 달에 급락했을 경우에 공매도가 공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1년 동안 공매도를 막았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공매도를 막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24조까지 풀로 차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단기간에 30%가 빠졌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담보 부족 물량들이 대거 출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10,000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0,000원이 깨지는 순간부터 담보 부족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담보 부족에 의해서 하이닉스를 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여타 주식을 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주식을 팔게 되면 다른 주식도 여전히 오늘같이 3%에서 5%씩 빠지는 것들이 2, 3일만 연출이 되면 또다시 수급이 꼬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3월 달에 반대 매매에 의해서 최저점을 찍었었던 경험들을 되살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신용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시장의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도 일부 견인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이 가장 저는 우선이다. 결국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라든지 업종의 사이클이라든지 이것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인데 수급이 현재로서는 녹록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들이 오늘 소폭 사고는 있습니다만 그 힘은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개인들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사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팔자가 이기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된다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시장은 한 차례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또 많은 방송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저점 매수 기회 유효하다라는 전략들이 나왔었는데요. 차용주 소장님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공매도 종목 그리고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또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좀 짚어주셨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오늘 8원 정도, 9원 가까이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대로 환율 상승으로 우리 시장 계속 하락 추세로 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1,400원대, 1,300원대 환율이었었다가 지금 1,7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외국인들조차도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25% 정도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외국인들 현재 지금 이것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과연 판 자금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외국인들이 판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판 자금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대체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정이 된다라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유출한 것이 판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외국인들이 국내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은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빠졌으니 됐다. 이 정도면 우리가 바닥을 친다라고 할 것들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더 나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면 그것은 결국 손실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환율 문제가 일단 안정이 되는 게 관건이고요. 현재 지금 환율을 움직일 만한 요소는 외국인들의 유출 외에는 특별한 물량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 조선사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가 들어온다라면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금 청산 방식이 바뀌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원까지 환율이 급등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최고의 악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오늘 시장 같은 분위기, 대응 전략을 다시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급 시장 점검으로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계속 좋지 않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과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좀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미국 결과적으로는 다우지수하고 S&P 500 또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헤드라인이 달립니다만 장중 흐름은 불안하기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마 미국 증시 개장 초 흐름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셨겠는데 새벽에 이제 마감 지수를 보고 오늘 또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품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이 한국 증시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증시 일간 차트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저렇게 나오고 있죠. 조금 캔들 모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 같은 걸 지웠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아래 꼬리가 달리는 데일리 캔들도 지금처럼 좀 이렇게 크리티컬한 시점에 저 아래 꼬리 달리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습니다. 즉 오랜 하락 추세 끝에 아래 꼬리 달리는 것은 망치라고 하지만 또 저렇게 길고도 긴 상승 추세 끝에 과매수 국면에서의 또 아래 꼬리는 또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좀 달라지잖아요. 교수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선 또 10분 차트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음영 처리한 부분이 어제 다우지수의 흐름입니다. 개장 초 급락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고 꾸준히 고점을 높였어요. 그래서 결국 플러스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은 확실히 다우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안 좋습니다. 데일리 같은 경우 오른쪽 끝부분에 이렇게 캔들의 흐름, 특히 또 위클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는 이 흐름이 그다지 믿음직스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의 주요 종목들 한번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애플이 어제 나름대로 지수 낙폭을 줄이거나 다우 같은 경우에 플러스 상승에 제법 기여를 했습니다. 애플은 보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패턴을 갖다가 위로 여는 상황이라서 애플은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는 기술적 판단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JP모건 금융주 좀 가나 싶었는데 저런 모습. 유나이티드 헬스는 또 짱대의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보잉은 또 2%대의 하락. 그래서 다우지수 30개 종목 가운데 오르는 놈과 빠지는 놈이 막 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나스닥 기술주들은 확실히 조금 뭔가 힘이 붙이는데 아마존이 지난번 한번 갭다운 이후에 기운을 못 차리고 있고요. 구글도 최근에 이렇게 한 짱대 음봉 나오면서 한번 충격이 왔나 싶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 시도는 나오는데 7월 27일 직전 고점은 회복 못한 상황. 엔비디아 한번 공격 오나 했다가 다시 회복 나왔으나 직전 고점을 다시 열기에는 조금 힘겨워 보이는. 테슬라는 또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또 교통안전국인가요? 거기서 또 조사한다는 재료에 또 결국 700불을 또 지키지 못하는 뭐 등등의 흐름이었고, 우리도 뭐 지금 바이오 내지는 백신 관련주가 이렇게 곽광을 받습니다만 모더나 한번 보시죠. 저기 아마 우리 수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돈도 많이 실린 것 같은데, 마지막 저 이렇게 일간 차트상에 최근에 고점 찍고 꺾이기 전에 저 랠리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좀 실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역보이자가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크게 꺾일 모습은 안 보이는 데다가 장기 추이를 보시자면은 참 저 백신 관련한 제약사들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뭐 이런저런 음모론에 가까운 때로는 걱정 어린 뭐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뭐 세상이 뭐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주초 흐름이 플러스로 마감됐다는 부분에 너무 고무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빅스도 이제 좀 변동성 지수도 좀 튀어오를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장중 변동성은 좀 불안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여주신 대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 시세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또 우리 시장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의 움직임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뭐 미국 채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나 달러 시세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다가 특별한 어떤 변곡점을 갖다가 뭐 야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실까요? 10년 국채 수익률은 그동안 금년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 랠리의 절반에서 딱 이렇게 추가 하락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위로 치고 올라갈 힘도 약하죠. 계속해서 위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현재 1.13 10년물 기준으로 1.13% 아래로는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또 1.47 뭐 이런 레벨을 갖다가 또 올라서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조금 갇혀드는 양상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를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로 보시면은 저렇게 89 초반대에 2번 정도 막히면서 지지선이 확실하게 형성됐고요. 그리고 93은 아직까지는 돌파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또 저항 구간입니다. 요 안에서 지금 이 다음 방향성을 모색 중인 그런 금리와 달러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증시가 움직이면서 얘들도 같이 이렇게 미국 증시 말이죠.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머지않아 보입니다. 조금 저 느낌상으로는 미국 시장도 이번 주 뭐 아니면 하다못해 잭슨홀 미팅이 있는 8월 말 마지막 주간까지 결국 한 번은 어디론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따지자면 그거죠. 제 일감은 내가 큰 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방으로 당겨서 더 먹을 게 있겠느냐, 한번 밀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 낫겠는가.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 증시는 할 것 없이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복잡다단하게 엮여져 가고 있는 뭐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리고 가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빚의 문제나 온갖 뭐 그동안 십수년 동안 쌓여온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뭐 깊은 분석은 배제한 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8월 말 잭슨홀 미팅까지 지금 미국 시장도 좀 불안한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지금까지 아주 뭐 부러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좀 찾아가면서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치를 또 하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 지금 손절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뭐 그러겠다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사모으시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걸 무슨 뭐 테마주나 무슨 뭐 잡주들 아니면 세력들 달라들어서 뭐 며칠 사이에 뭐 상한가 몇 번 치고 뭐 순식간에 더블 만들고 하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거나 그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는 조금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나 성향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 모건 스탠리 그 이름은 참 이름값을 좀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보내드린 그거 저 리포트가 저거 아니에요.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메모리 분야에. 작은 첫 제목 자체가 그러네요. More risks than reward입니다. More risk.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보상보다. 그런 얘기고 거의 뭐 사이클의 끝물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아래쪽에 같이 함께 제시한 이 그래픽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뭐 모건 스탠리만큼이나 리포트 가지고 장난 많이 치는 골드만삭스이긴 합니다만 이 둘이 나름대로 쟁쟁하다는 이 IB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보십시오. 모건 스탠리 이번에는 뭐 98,000에서 89,000으로 삼성전자 낮췄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뭐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보다도 한참 밑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거의 반토막 쳐버렸죠. 15만 얼마에서 지금 8만으로 떨어뜨린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10만 원 잘 뭐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렇게 뭐 높은 가격을 다 제시하면서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도 거의 저처럼 욕먹는 기관입니다. 인디안 기후제 드리는 쪽이다. 인디안 기후제 아시잖아요. 기후제 시작해서 비 내릴 때까지 계속 기후제 드리는 거. 그런데 이번엔 뭐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디램 가격 한 5%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선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이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측에서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갖다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건 지금 공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모건 스탠리 뭐 많은 어떤 그 과거에 무슨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끝물에 숟가락 얹었다가 딱 꺾일 무렵에 리포트 나온 적이 있었고 2017년에도 무슨 뭐 한번 이 리포트 내서 삼성전자 주가 한 5% 빠뜨린 적도 있고 합니다만 그 이후 흐름을 보자면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시장에서는 공격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자 우선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오늘 차트가 아니고 지난 주말 연휴 맞기 전에 차트인데 11월 초부터 해서 금년 1월 11일까지 9만전자 갈 때까지의 저랠리만으로도 73%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 무거운 종목도 저런 수익률을 내네요. 거의 한 2달 조금 된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 이후 지금 지난 주말까지 23% 빠졌고 오늘은 더 안 밀리는데 특히 먼슬리 차트 보시면은 1월 달에 저 월간 차트에서 1월 달에 저 윗꼬리 달리는 거 보십시오. 뭐 종목이든 지수든 저런 캔들이 나오면은 어쨌거나 저거는 일단 고생 좀 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 차트 한번 보시죠. 위클리 차트에서 오늘 그럼 삼성전자가 그나마 왜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차티스트 눈에는 저 작년 팬데믹 때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저 우상향하는 추세선 저걸 지금 바로 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얘기죠. 바로 깰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고 이 차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작년 3월 말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뭐 결과론이기도 하고 또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만 저 때는 매수 세력이 위너입니다. 그럼 금년 1월 초에는 또 거래가 터져버렸는데요. 저 때는 매도 세력이 승자죠. 자 지난 주간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와 더불어서 한번 외국계의 현란한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거래가 터졌는데 뭐 개인들이 다 받아냈죠. 일각에서는 그 개인이 진짜 순수한 개인 투자자일까 이런 의심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에 또 거래량이 터졌는데 궁금합니다. 여기는 회색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도 안 났고 지금으로 봐서는 50-50입니다. 여기서는 바이 세력이 윈일 수도 있고 셀 세력이 윈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겠죠.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공격하는 무렵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기 추이도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일간 차트라고 잘못 제가 보낸 것 같은데 장기 추이입니다. 보시면 심하죠. 2000년대 닷컴 버블 무너질 때 그 당시 고점 대비 지금은 자 그만큼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뭔가 이 정도 그림이 나올 만한 특별한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없는 지금 현실을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다만 좀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하다 하는 정도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공격을 시작한 저 친구들의 속 마음을 갖다가 버선 뒤집듯이 볼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노하듯이 뭐 한국 정시를 갖다 AT&T 정도로 여기는 그리고 단기적인 물량 공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여전한 한국 정시의 어떤 허약한 체력, 내공 이걸 갖다가 감안한 공격이라고 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모든 증시가 지금 다들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과 기술적 고점 부담을 느끼는 와중에 물가는 오르고 고용도 회복되고 해서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에 뭔가 변화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정세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매체마다 뭐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데 옛날 4.20 보는 느낌이네요.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려가는 그 사람들 참 처절한 모습인데요. 자,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작년 3월 이후 늘 통해왔던 많이 밀리면 사면 된다, 쭉쭉 하면 된다는 어떤 저가 매수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확인하자라고 자신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글로벌 정세도 복잡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또 수급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진정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지금 뭐 전화에 약간 소음이 섞일지도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암동까지 가다가 도저히 길이 막혀서 지금 차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늘인데도 너무 더워서 지금 막 에어컨을 켰습니다. 자, 환율. 우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오르면 아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는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환전하면은 불과 얼마 전에 1120 이런 거보다 지금 1170, 80이면은 그 환차익만 해도 얼마일까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환율을 갖고 얘기할 때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이꼬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개선, 증시의 플러스 요인. 자, 말은 되는데 이 시장이란 곳은 말이죠. 수학 문제 풀듯이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정해진 답이 없는 곳이 아닙니까? 또 그때그때 다르고요. 거기다가 이런 거죠. 장이 좋을 때는 환율 오르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수출업체들의 실적 개선, 채산성 개선, 환차익 기대. 장이 나쁘면은 야 이거 빠져나가냐 외국인들이?
주식 팔았던 돈 그냥 묶어뒀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고 이거 들고 나가냐? 이런 생각. 심지어 테이퍼링이 신흥국에 좋다는 쪽과 신흥국에 나쁘다 쪽이 막 갈립니다. 이 매체에 이 사람은 좋다 그러고 신흥국에 저쪽 딴 데 채널 보면은 이제 신흥국은 죽는다 이러기도 합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거죠. 이 답 없는 곳입니다. 시장은. 자, 너무 급해요. 달러원 일간 차트에서 지금 이것도 오늘 시세를 갖다가 반영하지 못한 지난 주말 차트인데 우선 200일선을 넘었을 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 드린 말씀 이 시장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꾸 환율이 위로 튀려고 하는 이 흐름을 어쨌거나 찝찝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지지난주 한 2일 전이었죠. 중국 증시 막 흔들리고 할 때 그때 환율이 또 1170원대를 1160원을 막 트라이하고 하다가 한번 엎어졌습니다. 중국 증시 안정되고 위안화가 또 살짝 강세로 또 하향 안정되는 상황에서 그때 그건 이른바 롱스탑이에요. 중국 상황 어지럽고 하니까 역내 역의 딜러들이 야 이거 환율 오는 거야 해서 한번 샀다가 엎어졌지만 그런데 그 엎어졌을 때 오른쪽 끝부분입니다. 많이 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래쪽에 탄탄하게 매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 지금은 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주간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지난 주말 차트입니다. 오늘은 이미 뭐 70 얼마로 훅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돌았으면은 일단 나침반을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쪽 길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한번 펼쳐보니 지금 1162원 초반대를 갖다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악소리 한번 못 내고 열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작년 1297원 1296원인가요? 네, 1296원 팬데믹 때 그 패닉 상황 하에서 그냥 치고 올라갔던 그 레벨과 1080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두 번 찍었던 레벨 저 낙폭에 대해서 지금 돌려 세우고 있는 중인데 어디까지를 갖다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요. 즉 그동안 낙폭의 절반 88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88원 90원에서 안 멈추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1200원대 한 1210원 13원까지도 염두는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N1 차트 한번 보시죠. N1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자, 위클리 차트에 지난주에 주봉이 확 올랐으면서 우리 원화가 많이 약해진 거죠. 100엔당 1030원대에서 살 수 있던 걸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7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오늘은 더 올라왔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콱콱콱 치솟고 있습니다. M뿐만이 아닙니다. 유로원 환율을 보더라도 위안원 환율을 보더라도 즉 거의 달러뿐만이 아닌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헤지펀드를 비롯한 외국 자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공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칫 셀코리아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전조 단계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이 별탈 없이 넘어가고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 선언이나 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면역력이 생겼고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 대한 외환 시장과 증시를 갖다가 엮어서 공격하는 이것이 이러다 말겠습니다만 바깥까지 이제 꼬여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한 우리 한국 코스피와 서울 외환 시장이 그런 어떤 글로벌 혼란상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한번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기 뭐 떨어지는 칼날을 갖다가 두 손으로 다 받을 건 아닙니다. 받고 싶다면은 나눠서 받으셔야 되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받으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우선 작년 3월 팬데믹 당시에 저점에서 내 인생 걸지 못했던 거 후회하셨던 것처럼 후회하셨다가 이번에 이걸 갖다 기회라고 보시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 3월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이기도 하죠. 비중 조절하라는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환율도 1,200원대까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드렸는데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창구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원정대 투어는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언택트 강연 로 대체가 됐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언택트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